만나면 좋은 친구 MBC. 흙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키우는 수경 재배 방식이 뜨고 있습니다. 메기를 이용해 재배한 아쿠아포닉스 농법의 채소를 사용하는 카페, 그리고 국내 최초로 로봇을 이용한 고추냉이 실내 재배를 하고 있는 태백의 한 농장까지 친환경 양식 방법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60세부터 80세까지 청룡리 어르신들이 떴다. 횡성군 청룡리 작은 마을에 시끌벅적한 화려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장기자랑과 축하 무대가 어우러지는 청룡리 장기자랑 효 콘서트 현장으로 가봅니다. 강원도의 관광 활성화를 고민하는 강원관광재단의 성실한 직원 이창희 과장. 한편으로는 그의 귀여운 반려견 동그리의 아빠이기도 한데요. 집사의 입장에서 개발한 특별한 지도 댕댕여 지도. 실제 집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점과 댕댕여 지도를 통해 어떤 변화를 꿈꾸는지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1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진짜 여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졌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정말 밖에 나가보면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정말 답답한데 마스크를 쓰면서 어떻게 버텨야 하나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실외에서만큼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홀가분합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이 일상 회복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코로나19의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예전에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오프라인 식당 매출이 쑥쑥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좋은 소식인데 다가오는 여름에 더 좋은 일들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이 운영됩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두 번째 소통 채널은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지금부터 방송 끝날 때까지 진행되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릉으로 떠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저처럼 바로바로 상큼하고 푸릇푸릇하고 아주 상큼상큼하다. 네, 이렇게 네.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명수처럼 상큼하고 푸릇푸릇하다. 푸릇푸릇, 세상에 파릇파릇. 존재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궁금해서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제가 힌트를 잠깐 드릴게요. 힌트 좋아요. 일단은 이 맛을 한번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고요. 친환경 재배하는 채소입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채소다. 네.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시죠? 네네. 약도 치지 않고요. 자연과 사람을 생각해서 재배하는 수경 재배 채소 지금 그렇군요. 바로 만나보시죠. 강릉시 송정동. 샐러드 맛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진두리 리포터. 근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가게 안을 살펴보니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데요. 아니, 이 소리는 뭐죠? 신선함을 머금은 채소가 그득그득.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샌드위치랑 샐러드는 저희가 직접 키우고 있는 채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키우는 방식이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고요? 바로 이곳이 아쿠아포닉스 농법의 현장. 채소밭에 흙 한 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흙 대신 물에서 키우는 수경 재배. 아니, 게다가 물속엔 펄떡이는 메기까지. 저 보러 왔어요.
싱싱함은 기본, 영양 가득 담은 친환경 수경재배. 놀랍고도 신기한 수경재배 채소 맛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사장님의 보물이 있다는 구정면 금광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 비닐하우스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초록의 채소들. 부드럽고 달달한 유럽 상추 카이피라, 로마인들이 즐겨 먹었다는 미니 로메인, 샐러드에 빠질 수 없는 버터 헤드까지 밭의 주인공은 모두 유럽 채소들이죠. 한 포기 쑥 뽑아보니 뿌리까지 쏙 딸려 나오는데요. 이곳의 비밀은 수경재배라는 사실. 와. 아니 정말 갓 떼어낸 싱싱한 버터헤드 잎이잖아요. 농장에서 바로 따서 먹는 맛은 과연 어떨까요? 통에서 단맛이 나요. 와. 그만큼 이제 청정하니까 그때그때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다. 이런 점이 또 매력이겠네요. 네, 바로바로 먹을 수 있고요. 약을 치거나 비료나 화학약품 일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 드시는 분들의 건강에 좋은 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경재배 중에서도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이 사료만 있으면 만나게 된다는 놀라운 주인공. 먹이가 보이자마자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기운찬 메기입니다. 이 어른 활동만한 메기가 수경재배의 1등 공신. 수조마다 40여 마리의 메기를 키우고 있다네요. 40마리 정도의 메기를 위해서는 사료를 얼마나 줘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저녁에 200g 정도를 주고 있고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메기가 활동량이 높아지면 아침 저녁으로 200g씩 주고 있습니다. 메기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이제 사료만 지금 주고 있고요. 그 이상을 주게 되면 이 찌꺼기들이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메기들의 살아가는 이 환경을 더 오염시킬 수가 있어서 조금씩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메기들이 건강하게 살고 채소도 쑥쑥 자라기 위해서는 딱 요 정도의 사료량이 적당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메기가 살고 있는 수조 속의 물은 채소가 자라는 밭으로 연결되는데요. 이 물 속의 미생물과 유기물은 식물이 자라는 데 좋은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깨끗해진 물은 메기에게 되돌아오는 순환 방식입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지금 보시다시피 물이 순환해서 재사용하고 해서 이 증발되는 물의 양만 다시 보충할 뿐이지 이제 추가적으로 농업에서 쓰는 많은 대량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제일 크게 줄여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고요. 나라에서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 이제 탄소 저감 그 역할에 한몫을 한다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부가 정성껏 키운 채소는 그날그날 팔 수 있는 양만큼만 따가지고 오는데요. 가게 안에선 요리가 한창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비주얼. 맛과 영양 모두 다 포기할 수 없죠.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줄 수경재배로 키운 채소가 가득 들어간 샐러드와 샌드위치는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랍니다. 채소 직접 재배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난 이런 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와, 이렇게 한 상이 가득 차려져 있으니까 아니 먹기도 전에 벌써 배부른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농장에서 봤던 그런 푸릇푸릇한 채소들이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빨리 먹어봐야겠어요. 진두리 리포터가 고대하던 바로 그 순간 채소를 꽉꽉 채운 샌드위치와 게살이 가득한 샌드위치는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접시 위에 펼쳐진 푸드아트인가요? 제일 잘 팔린다는 채소 가득 아보카도 샐러드, 색다르고 이국적인 맛의 새우 팟타이 샐러드까지 방금 밭에 가서 따온 여러 가지 채소들의 맛있는 변신. 아우, 소리로 이미 게임 끝.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아삭아삭하는 이 씹는 맛이 진짜 좋거든요. 자, 이제 샐러드를 맛볼 차례. 요건 또 어떤 맛일까요? 와, 그득그득 들어있어서 이렇게 끝까지 가득 차 있었네요. 아삭아삭 각종 채소와 닭가슴살의 운명적 만남. 골고루 집어 입으로 돌진할 채비 완료. 레몬즙을 쭉 한번 짜주고요. 아, 상큼해. 와, 요게 그 핫하다는 팟타이 샐러드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샐러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요리를 먹는 기분인데요. 와, 이 탱글탱글한 새우 빨리 먹고 싶어요. 새우도 있고 닭가슴살도 있고 아주 단백질과 채소가 균형을 제대로 이룬 그런 샐러드인데요. 이렇게 새우 한번 딱 찍어줘서 입만 즐거운 게 아니라 몸은 가뿐하고 속은 든든해 부담스럽지 않은 건강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그만입니다. 우선 저희 제일 큰 건 좀 아이가 좀 건강하게 좀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저희 샐러드도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제 편식 있는 아이들도 먹으면 야채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흙에서 뭐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신데 그런 방식 아니어도 이렇게 물고기를 이용을 해서 수경 재배로 친환경적으로 약을 치지 않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채소가 잘 자랄 수 있구나. 그래서 젊은 분들도 시골에 와서 아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하셔서 또 많이 내려오지 않으실까. 네,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친환경 재배로 자연과 사람 모두를 생각하는 아쿠아포닉스 농법. 강릉에 터를 잡고 새롭게 출발한 부부에겐 희망의 씨앗과도 같았는데요. 보다 많은 사람들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나누며 자연의 식탁 계속해서 만들어주세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이었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농법 자체가 정말 친환경 그 자체네요. 네. 특히 이제 그 메기를 활용한 농법 아주 신선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깨끗한 수조 속에 메기를 키우고요. 그러니까요. 그 메기가 있는 수조 속의 유기물과 영양분들은 채소가 먹고요. 네네. 다시 깨끗해진 물은 메기에게로 되돌아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연과 먹거리의 그야말로 선순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순환 구조가 네.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특히 그 씹는 소리 아삭아삭.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못 참겠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실 아이의 건강 때문에 이 도시 생활을 접고 강릉으로 내려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지금의 환경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또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먹거리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귀촌을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사례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원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명수 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어버이날 하면 떠오르는 꽃 있죠. 카네이션을 부모님 카네이션. 가슴팍에 달아드리고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용돈은 안 드렸다. 뭐 이렇게 용돈도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용돈 아주 조금 하고요. 예, 예. 또 부모님하고 같이 산책을 했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횡성군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께서 한 자리에 다 모이셨다고 하거든요. 그 행사의 모습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지은 씨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당연히 알죠. 내일은 어버이날. 높고 높은 그런 의미에서 저를 이걸 주신다고요? 카네이션이잖아요. 아직 저 이런 거 받을 나이는 안 됐는데. 오늘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큰 행사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 카네이션 들고 지금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이거 저에게 주신 게 아니고 이거 들고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라. 안 그래도 이쪽에서 뭔가 신나는 음악 소리가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꽃을 들고 어르신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청룡마을 어르신들이 떴다. 횡성군 청룡리 작은 마을에 시끌벅적 화려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춤과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청룡리 장기자랑 효 콘서트 현장으로 가봅니다. 아니 마을이 아기자기한 게 너무 좋은데요, 여기? 아니 이 나무가 엄청
소리가 난대요, 진짜? 와, 엄청 크다. 너무 멋있는데? 나무 엄청 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진짜 네. 나무가 어마어마하네요.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이게 한 600년 됐어요. 600년이요? 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거예요.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몇백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뭐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죠? 산 증인이죠, 이게. 그러네요. 너무 귀한 네. 나무네요. 마을 어귀에 터줏대감으로 서 있는 느티나무는 청룡마을 137가구의 어르신들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마을 주민분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 공연장에 가는데요. 공연장이에요? 오늘 마을에서 공연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데 여기가 네. 공연장이에요? 예, 여기 저 옆에. 여기예요? 예, 저 옆에. 오늘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푸짐한 경품과 다양한 공연까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청룡리 마을 출신 가수들과 부녀회가 힘을 모았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네. 어르신께 꽃을 드리려고 꽃을 가져왔거든요. 혹시 여기 마을 어르신 중에 최고 연장자 어르신이 누구실까요? 가만 있어 보세요. 네. 저기 계신 것 같으네, 저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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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제가 꽃 드리려고요. 어르신이 대표로 좀 받아주시겠어요? 아니, 어르신 오랜만에 이렇게 동네분들 다 모이셨는데 어떠세요? 아유, 기분 좋죠. 기분 좋으세요? 어르신 표정만 봐도 진짜 행복해 보이시고 기분 좋아 보이세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가세요. 예. 건강하세요. 이장님과 마을분들 성화에 저도 한 수저 떴는데요. 밥맛은 꿀맛. 후한 시골 마을 인심에 마음까지 두둑해집니다. 아니, 이렇게 오랜만에 다들 모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마을 잔치를 원래 매년 하셨었어요? 아니, 근데 늘 하던 건데 코로나라는 그 병마 때문에 3년 동안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처음 한번 또 이렇게 이장님이 주선해 주시네요. 고마울 뿐입니다, 그냥. 그럼 원래 어버이날쯤 되면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었어요? 예. 오. 아주 올해는 3년 못했던 걸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 같으네. 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고 자, 지금부터 우리 청룡가요 장기자랑을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춤과 음악과 함께 무대는 뜨겁게 무르익어 갔는데요. 하나둘 경품 당첨자가 발표되고 흥겨운 잔치 분위기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뜨거운 호응 사이로 무대로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원주MBC 강원 365 리포터 이지은입니다. 네, 제가 사실 노래는 되게 못해요. 근데 오늘 어르신들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조금이나마 재롱을 좀 떨어볼까 하고 나왔습니다. 마을 출신 가수들이 함께하는 난타와 축하 공연까지 흥겨운 분위기 속 시간이 쏜살같이 지났습니다.
마을 축제를 맡은 가수협회 지회장 가수 송희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나는 공연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네.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또 찾아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연이라서 공연하시는 입장에서도 좀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양 집에만 계시다가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함께 어떤 예술 문화를 함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고향 분들이 너무너무 건강하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너무 신나게 공연을 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다 한 3살쯤은 아니 한 10살쯤은 젊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잔치 음식을 준비한 고마운 분들이죠. 이번 공연을 빛낸 또 다른 주인공 청룡마을 부녀의 분들입니다. 아니 여기 청룡리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다 잘하세요? 아까 노래하시는 모습 봤는데 뭐 연습하신 거예요? 청룡리가 공기가 워낙 맑다 보니까 네. 여기 청정지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목소리가 자동으로 트이는 거죠. 와, 우리 어머니도 뭐 춤도 추시고 노래 네. 너무 잘하시던데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제 2년 전에 잡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동네 어르신들이 내 부모 같아갖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조금이나 보탬이 될까 하고 조금 힘을 썼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는 음식 보고도 깜짝 놀랐잖아요.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졌던데요? 네, 3년이라는 그 코로나 시간들이 우리 마을을 어르신들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러나는 마음으로 아마 십시일반 이렇게 재밌게 보내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행복한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눈물이 났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네. 청룡리 마을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날이네요. 네, 오늘 맞습니다. 네. 오늘 하루 즐거우셨으니까 오늘 저희 가서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열심히 일하는 하루가 됩시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청룡마을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어르신들의 가슴에는 카네이션 꽃이,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핀 날이었습니다. 우리 청룡리 마을 어머니, 아버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와, 우리 어르신들의 노래 솜씨 또 춤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말 뜻깊고 흥겨운 행사였네요. 더불어서 이지은 리포터가 네. 그 반짝이 그 밴드하고 너무 선글라스 끼고 깜찍하세요. 깜찍하게 무대를 선보였단 말이죠. 네. 노래 실력까지도 같이 봤고요. 무엇보다도 어르신들께서 너무 행복해하는,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흐뭇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르신들만을 위한 이런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소원하고요. 오늘 만나본 횡성군 청룡리 어르신들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원주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 생방송 강원 365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새로움 가득 2022 춘천 MBC 5월 개편 프로그램 신개념 리얼리티 예능 강원도 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의 특별한 만남 토요일 오전 가구 잡소 최주봉과 함께 떠나는 전국 여행 멋과 맛과 향을 따라가는 금요일 저녁 테마 기행 길 16개사 지역 MBC 우수 다큐멘터리 선별 세상을 탐구하는 특별한 시간 금요일 오후 다큐엠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 문화, 예술, 스포츠, 일상의 모든 이야기 월화수 저녁 생방송 강원 365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춘천 MBC 오리지널 웹예능까지 당신의 새로움 춘천 MBC가 함께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여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천연세제를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구연산, 베이킹소다, 그리고 과탄산소다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 천연세제들의 사용법이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올바른 천연세제 사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부 분무형 손소독제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포함돼 팔리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직접 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천연 성분의 세제로 손꼽히는 3대 가루, 사용법이 다 다르다고요? 그럼요. 3가지 다 사용법이 다르답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줄 주부 9단 최송화 주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청소를 위해 찾게 되는 천연 성분의 세제들. 하지만 그 종류와 사용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효과를 2배로 올려주는 올바른 천연 세제 사용법 지금 알아봅니다. 매일 사용하는 주방, 먼지와 물때, 기름때로 고민 많으시죠?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방법 있을까요? 주방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 과탄산소다입니다. 오랫동안 냄비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자국이나 얼룩이 남아서 지저분해지는데요. 아무리 세제를 많이 써도 지워지지 않은 얼룩, 이 과탄산소다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강한 염기성 물질인 과탄산소다는 물에 분해되면서 나오는 활성산소가 표백작용을 돕는데요. 우선 과탄산소다와 물을 섞어주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스크와 고무장갑은 필수고요.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과 과탄산소다를 3대 1의 비율로 섞은 다음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물이 넘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탄산소다를 넣고 끓여주는데요. 팔팔 끓으면 불을 끄고 10분 정도 두시면 됩니다. 과탄산소다가 잘 녹은 물에 냄비를 푹 담가주는데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10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니까 깨끗해진 게 보이시죠? 남은 얼룩은 수세미로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와, 마치 새 것처럼 반짝반짝 한눈에도 효과가 확 보이시죠? 과탄산소다는 표백제 원료로 쓰이는 만큼 활용법이 무궁무진한데요. 주방에서도 가장 오래 있는 곳이 싱크대인데요. 배수구에도 기름때나 찌든 때가 쉽게 생기잖아요. 과탄산소다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수구를 막은 다음 종이컵 반컵가량의 과탄산소다와 온수를 가득 부어줍니다. 기포가 생기면서 때를 벗기는 효과인데요. 싱크대의 냄새를 잡는 동시에 각종 찌든 때 제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과탄산소다는 강한 세정력을 지닌 만큼 마스크와 장갑, 환기는 필수고요. 금속으로 된 제품은 부식 위험이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베이킹소다인데요. 베이킹소다와 쓰시고 남은 칫솔만 있어도 주방을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빵과 쿠키를 만들 때에도 쓰이는 식품 첨가물로 안전성이 높은 베이킹소다. 하지만 약염기성인 만큼 세정력이 강하진 않은데요. 세정력은 약하지만 흡착성이 뛰어나서 물에 섞기보다는 가루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베이킹소다에는 계면 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찌든 때나 기름을 녹일 수는 없지만요. 가루 상태로 뿌려 솔로 문질러 줄 경우 이물질을 흡착해 제거하고 탈취 효과도 좋습니다. 과일을 세척할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과일 씻으실 때 베이킹소다 가루를 물에 풀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가루 그대로 뿌려서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를 골고루 묻혀준 다음 꼼꼼하게 문질러주고요. 5분 정도 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탈취 효과가 뛰어나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효과적인데요. 다만 수분이 차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베이킹소다는 불쾌한 냄새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탈취와 제습에도 탁월합니다. 활용법이 다양해 천연 세정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만능 살림템 베이킹소다. 물과 닿으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루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약하긴 하나 염기성 물질인 만큼 금속으로 된 제품은 부식 위험이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신발장에 넣어두셔도 탈취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구연산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 안 되고요. 구연산은 제대로 사용하시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염기성인 두 물질과는 달리 구연산은 산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연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따뜻한 물에 구연산 한 스푼을 녹여주면 준비 완료. 구연산수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곳은 이곳 욕실인데요. 세제를 아무리 사용해도 비누 물때가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구연산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구연산은 염기성 물질을 녹이기 때문에 세제 잔여물 제거에 탁월한데요. 구연산을 녹인 물을 뿌려준 다음 헝겊으로 닦아주기만 하면 손쉽게 깨끗한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때와 비린내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구연산.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죠? 여기서 주의사항. 욕실 청소를 할 때에도 환기는 필수입니다. 산성인 구연산은 세제 잔여물을 없애주는 마무리 용도로 적합하고요. 오랜 시간 물과 섞여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성분의 세제들.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반응과 효과가 모두 달라지니 정확한 성질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쓰는 방법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안전과 청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보세요.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려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하죠. 맞습니다. 거리두기 제한도 풀리면서 네네. 많은 분들께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쉽사리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어디 이렇게 여행지를 가서요, 식사를 반려동물과 함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테이크아웃, 이렇게 포장을 해서 차 안에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고로 이 여행은 식도락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소식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관광재단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읽은 특별한 직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소식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출근 시간. 사무실이 밀집한 건물로 익숙하게 걸어 들어가는 반려견과 주인이 보입니다. 망, 3층 눌러주시게. 요즘은 반려동물과 동반 출근하는 회사도 있다던데 여기가 그런 곳인가 보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 짠 하고 나타난 복슬복슬 강아지. 하지만 놀라는 직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동료 직원들과 사이가 좋은지 쏟아지는 관심과 카메라 셔터 세례. 잠깐만, 대리라고요? 대리님이었어요? 이래봬도 자기 책상이 있는 엄연한 직장인, 아니 직장견. 동그리 대리의 특별한 업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루 업무의 시작은 회의부터 관광 마케팅실 직원들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찍고 있는데 동물이가 잘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번 프로젝트는 동그리 대리의 역할이 큰가 봅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동그리 대리. 아유, 동료들이 잠시도 쉴 틈을 안 주네요. 덕분에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
대리님 여기 보세요. 우쭈쭈. 자, 이제 집중해서 일 좀 하자고요. 아빠 품으로 쏙 파고드는 동그리 대리. 사실 회사에선 직속 상사인 과장님입니다. 이창희 과장님, 부하 직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강원도 관광재단 댕댕 마케팅에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동글이라고 하고요.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댕댕여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댕댕여지도를 함께 만들고 있는 친구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면 꼼꼼한 정보 수집이 필수. 댕댕여지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여행지 정보를 한데 모아놓은 웹사이트입니다. 동그리 대리가 직접 출연한 소개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15만 회 이상.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나날이 늘어가는 견주들의 니즈를 캐치하고 댕댕이 관광객들도 얼마든지 강원도를 즐길 수 있도록 동대리가 직접 발로 뛰었다는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랑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제한돼 있고 정보를 찾기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한 군데 모아놓으면 지금 늘어나는 반려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 그냥 마스코트가 아니라 현장 답사와 검증 업무를 하는 거라고요. 표창장, 댕댕이 친구들이 강원도 여행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고마워요. V 하나, 둘, 셋. 직원들이 지금 우리 동구리 대리를 키우는 우리 이제 담당 과장부터 포함해서 1년 내내 사실은 그 댕댕여지도에 있는 장소를 가본 곳도 많고 또 직접 체험도 했거든요. 많은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동그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모두 같이 키우시는 그 반려가구들이 강원도 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댕댕여지도 통해 강아지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합니다. 보다 많은 반려동물 식구들과 SNS로 활발한 소통도 이어나가는 동그리 대리. SNS 담당 직원은 이미 동그리의 마음이 다 됐습니다. 동글이랑 혼인 매체가 돼서 이렇게 포스팅을 했거든요. 뭔가 동글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걸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동글이 옆자리셨군요. 네. 동글 선배님이시죠, 저희 손님. 저는 사실 강원도민이고 제가 사실 강릉 사람이에요. 사실 강원도를 살면서도 참 안 가본 곳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렇게 재단에 들어와서 이런 관광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민으로서도 몰랐던 그런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반려견들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여행지나 이런 뭐 체험 장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서 느낀 건 이제 그 중심에 동그리 대리가 있어서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슬슬 외근 나갈 시간입니다. 동그리 대리가 실전에서 활약할 시간. 오늘은 댕댕여지도에 등록돼 있는 춘천시 서면의 한 카페를 답사하러 왔습니다. 반려견 동반 카페로 안내하고 있는 이곳. 하지만 카페 이용 규정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틈틈이 사장님과 소통하며 보다 신뢰도 높은 지도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게 멍멍이라고 하잖아요, 강아지를. 근데 댕댕이라고 쓰면은 요즘 구어체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보면 멍멍여지도. 동그리가 강원도에 있는 반려동물 시설 다 가보면서 발로 뛰면 만든다 해가지고 댕댕여지도로 만들었어요. 이름 잘 지었어요. 네, 그래서. 자신도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장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출입을 허가하게 됐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반가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크게 따르게 막 준비된 게 없어서 그거는 조금 고민이었어요. 더 뭐를 준비를 해야 되나? 앞으로 뭘 더 발전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또 뭐 완전히 애견 카페는 아니니까 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르신들 계실 때 와서 실내에 들어올 때는 항상 가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강아지 들어오는데 안 짖고 조용히 있을 거니까 괜찮으시겠냐고 하면은 괜찮다고 하시지 뭐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 옆에 손님들도 강아지 보고 예쁘다 예쁘다 하고 쓰다듬어 주고 하니까. 자, 이번엔 동그리 대리가 댕댕이의 입장에서 카페 주변을 꼼꼼히 체크해봅니다. 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군. 주변에 산책로도 아주 좋은걸. 이곳 추천해도 되겠어.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이 가능한 춘천 의아모의 카누도 다시 한번 체크. 호수를 감상하면 산책하기도 좋으니까 동그리 대리 피셜 별이 5개. 다들 강원도 놀러 오시게. 동물이 어디가 제일 예쁘세요? 동글이요? 동글이는 까진 코가 제일 이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동글이가 행복해해서 저도 행복해하고 또 이렇게 댕댕 여지도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것도 현장 와 보니 아 여기는 정말 이제 믿고 또 추천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정보 확인 겸 동글이 행복을 찾아서 겸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사랑하기에 감수했던 시간들. 여행이요? 얘하고는 여행 잘 안 다녔어요. 그냥 강아지가 갈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이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뭐 이런 데로 와 뭐 이런 느낌? 직원분들도 그렇고 한편으로 이해는 가죠. 특히 어르신들은 밖에서만 강아지를 키웠던 세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해를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잔존하던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변화에 맞물려서 새롭게 좀 진화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동그리도 겪어요. 사실 동그리도 짖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 강아지가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패티캣이 당연히 잘 지켜져야 된다 보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우리 개는 뭐 안 물어요, 안 짖어요. 근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견주로서 안 키우시는 분들의 마음을 또 이해를 하는 것도 하나의 패티캣이지 않을까. 그래서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싫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까지 같이 좀 공부를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견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댕댕 여지도. 이 지도는 그저 정보 제공에서 그치는 게 아닌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견주들이 규칙과 예절을 잘 지킬수록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배려받는다는 마음을 느끼고 동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럼 동그리 대리가 소개할 수 있는 댕댕 여지도의 장소도 훨씬 많아질 겁니다. 네, 강원관광재단의 마스코트이자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고 있는 동그리 대리님을 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표창장 받으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납득이 갑니다. 네. 네. 또 보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테고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강원 경제가 활기를 띨 것 같은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이 네네.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시는 우리 견주분들 같은 경우는 예. 패티켓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분들께서도 배려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봐 주신다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강원관광재단에서 이번 주부터 해서 도내 34개 숙박업체와 함께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동반 여행 상품을 출시해서 판매 중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념품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댓글과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 수기님이죠. 남편 친구 조카분이 수경 재배를 합니다. 주셔서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미니 로메인이었어요. 상추보다 좀 작으면서 양상추보다는 작고 단단합니다. 샐러드로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네. 로메인.
네. 맛있겠네요. 아까 아삭아삭하다고 혹시 드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에 또 샐러드의 맛을 좀 드렸는데 오, 그래요? 아삭이 생명입니다. 오. 식감이 중요합니다. 고기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수경재배 채소 드셔보시면 아, 좋을 그건 것 아직 안 같네요. 먹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는 절에 갔다가 엄마가 계신 곳에 가서 꽃도 달아드리고 포자도 놓고 작은 연등도 달아드리고 왔어요. 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하셨고 더불어서 그 무대를 보시면서 지은 씨 무대가 또 멋졌다고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 씨가 사실 주말에 반짝이 의상이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정말요? 아마 촬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옷 안 빌려주셨나 봐요. 아, 그거를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아쉽네요. 하지만 역시 무대를 정말 파헤쳐 놓으셨습니다. 네, 일명 찢어놨다, 무대를 뒤흔들었다 이런 표현을 너무 써주셨습니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땡초님. 땡초님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까 용석 씨도 부모님이랑 산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부모님께 물론 현금도 좋겠지만 이렇게 도란도란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선물도 정말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근데 이제 빈 봉투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산책도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럼요. 네, 봉투도 두툼하게.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께 카네이션 봉사하고 왔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따뜻한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좋은 활동하고 오셨네요. 권희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